수잔 박사님이 쓰신 나와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에서 정말 이건 쉬운 그 고백이 아닌데 전문가로서 네.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책의 목차인데 음, 우리가 지금까지 몇 편을 했는데 첫째 ADHD란 거기에서 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음, 균형을 확실하게 잡는데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오늘은 뇌란 어떤 기관인가 하는 네. 것을 보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음, 좀 우리 이 방송을 접하는 분들에게 좀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 이 책에 나온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한번 우리 김정희 님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ADHD는 두뇌의 병으로서 유전인자를 통해 가족에게 전해 내려온다. 예. 우리 유전인자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말이 좀 상당히 저는 새로웠습니다. 이게 ADHD는 그냥 개인의 기질적인 문제인가 그랬는데 유전인자라는 게 굉장히 새로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요것도 김정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ADHD는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두뇌의 발달 장애로서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인다. ADHD 분야의 전문가인 바클리 박사는 ADHD의 핵심 문제로 조절의 불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미래에 생겨날 사고도 방지하지 못하며 행동에서 충동성, 산만성, 부주의성, 무책임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네. ADHD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인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도 했는데 우리 뇌란 어떤 기관인가 한번 우리 수잔 박사님 그 세브란스의 의대생 시절에 이 해부학 그때 경험을 여기 적으셨는데 참 재밌었어요. 첫 해부학 시간의 공포에 대해서 잠깐 나눠주십시오. 네. 제가 본래 의과대학을 가려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저 문학을 하려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의대를 가라. 여자도 이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갔는데 딴 거는 모르겠는데 딱 본과가 들어가면은 1학년 때 이게 네 명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씌워넣어 있는 그 이제 그 카다버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부할 이제 인간의 예. 몸이 거기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처음엔 씌워놔 있죠. 그랬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여는데 제가 저희에게 된 그분은 이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 지금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그런 그 사체를 보니까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뭐가 마음이 막 이상하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튀어나갔었죠. 그래가지고 저희 그 유명하신 해박 교수님이 계세요. 아주 무서운 분인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그 김영숙은 이제 학교 의과대학 졸업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그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했죠. 밤 10시까지 매일 했죠. 그래서 졸업은 했는데 처음 시작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예, 예. 그 중에서 몸의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해부하는데 어려웠어요? 우리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말초신경부터 했습니다. 그분이 네. 왜 말초신경을 그렇게 중요시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스킨을 잘 저거 해가지고 거기 말초신경은 보이지도 잘 않거든요. 네. 그거를 잘못해서 끊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찾아가지고 거기다 실을 묶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와서 검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뭐 초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 그만큼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해서 뭘 다루라는 걸 갖다가 그 음,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그 말초신경 찾는데 아주 그냥 밤 10시까지 맨날 이렇게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브레인 할 때는 이 우리가 두뇌를 갖다 이렇게 그 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 기구가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저희만 해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골격 가지고 두뇌 골격 그다음에 척추신경 골격을 다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뭐 해골을 손에 쥔 채 예. 장군들의 이름을 모두 라틴어로 외우고 예, 예. 왜냐면 이거 그게 저 정말 예, optic 예. nerve, 예, olfactory nerve 그래가지고 facial nerve가 12개가 있거든요. 어, 얼굴에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를 다 외워야죠. 구멍이 어디 어디 예. 있는지 아유, 그래가지고. 그게 50여 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이 좀 나세요? 아우, 그럼요. 그거는 뭐, 예, 예. 저는 저희 애들한테도 그러고 자다가 이렇게 딱 깼을 때 그게 쫙 나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애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어, 뭐를 외우려면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수잔 박사님이 정신과 의사가 된다 하는 그 생각은 없으셨을 때죠? 그때는 뭐 전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한국에 있었으면 내과 의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에서 남편이 군대 원주에서 그 통합병원에서 이제 2년 동안 그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원주 기독병원에서는 내과 의사를 했습니다. 아, 예, 예. 네, 근데 그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내과를 한다는 게 이 음, 사람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좋은 받침이 돼가지고 정신과 의사 할 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미국에 가셔서 이제 정신과 의사 과정을 밟으신 거네요. 예, 예, 예. 그 정신과 의사와 뇌, 이거는 너무나도 아주 밀접한 관계일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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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뭐 뇌 세포들의 기능, 대뇌와 예, 신경을 합친 중추신경계에 대한 거, 또 예. 말초신경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 시에는 당뇨 환자 같은 게 아주 염증이 심화되는 게 말초신경에서 일어나나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초신경이 하는 일이 모든 이제 감각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감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척추를 통해서 그게 이제 두뇌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응급 상황일 때는 가령 벌에 물렸다던가 이럴 때는 음, 팍 하고 칠 때는 그거는 어 이제 여기 이게 스파이널 코드 이쪽에서 그냥 자연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게 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어떤 걸 보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 통해서 올라와 가지고는 두뇌 뒤쪽이 이제 시각에 관계됩니다. 예. 이쪽에서 이게 뭐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게 다시 이제 쫙 내려가면은 손을 가지고 한다던가 발로 한다던가 뭐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예. 중추신경계는 이 두뇌와 이제 그 척추신경이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까지가 있고 말초신경은 우리 온몸에 다 있는데 특히 손 그다음에 얼굴에서는 입 같은데 네. 이런 데 특히 이제 많이 발달돼 있는데 말초신경계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이제 그 나병이 걸리면은 말초신경이 이제 이게 막 상하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저 페인이라던가 뭐 이게 아픈 걸 갖다 감지를 못하니까 그게 아, 그냥 상하게 되고 어떻게 되면은 다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신경계통에서 그 말초신경계가 문제가 되면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중추신경계는 이제 저 두뇌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인간은 인간답게 하는 거는 전두엽이죠. 제일 그 마지막에 발달되는 전두엽에 하는 기능이 나중에 이제 이게 충분히 발달되면은
전두엽에서 어디에 주의도 집중하고 네. 판단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억도 하고 네네네. 판단하고 뭐 어떤 점에서는 감정이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억누르는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절하는 것을 하는 게 전부 다 여기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처음부터 다 발달돼 있는 게 아니니까 어려서는 이게 배우는 과정이고요. 청소년 때는 아직 이게 절불이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변연계에 있는 감정은 확 올라오거든요. 이 감정이 예, 예. 여기서 짐승 그 포유동물에 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이. 근데 이제 성 호르몬 나오고 성장 호르몬 나오고 이러면서 여자애들은 10살부터 12살 사이에 남자들은 되게 12살부터 14살 사이에 여기 성 호르몬이라는 거 나와서 이게 감정 내 변연계에서 그 감정이 막 폭풍노도 같이 올라오면은 그거를 여기서 이제 그 전두엽에서 더 눌러야 되는데 누르고 조절할 수 있는 그만큼 잘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머추어되면 25살 정도, 어떤 때는 30살까지도 이게 된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이게 같이 이렇게 조절하기도 쉬워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성숙할 때까지. 그래서 사춘기는 좀 필요한 거죠. 네, 기다려주는 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네, 정이 이제 초발 네, 발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한창 뇌가 발달하는 그 과정 중에 네, 있었던 일이니까 조금 아까 이제 12살에서 14살 사이에 예, 네, 만나는 거가 남자애들. 남자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네. 변연계 쪽이 더 발달한다는 건가요? 그 변형계 쪽은 본래 발달돼서 쪽 나왔습니다. 그거는 나왔고, 처음부터. 예, 그래서 예. 그 변형계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저 배고픈 거 알고요. 네, 네. 그다음에 몸이 아픈 거를 아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큰 동물이 오거나 위험이 있으면은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싸우는 거나. 그런 그러니까 판단은 가장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게 그 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다 발달이 돼서 나온 겁니다. 글쎄 네, 그러면 그런데 근데 여기가 아직 발달이 안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전두엽이 힘들죠. 여기서 막 감정은 올라오고 이걸로 갖다 누를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아유, 참 힘들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하여튼 청소년기에 이런 뇌질환이 발병한 사람들에게 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럼요. 네.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 그때 많이들 자살이 또 많지 않습니까? 젊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예. 그거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 여기 수잔 박사님의 책에 나오는 요 부분을 우리 김정희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몸 안에 꽤 큰 기관 중 하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조절. 완성된 성인의 뇌무게는 남자가 1,400g, 여자가 1,250g 정도. 근데 이게 1,500ml. 작다 그래서 기능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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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능은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자 전체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것도 작은 것 뿐이죠. 오케이. 네, 네. 예, 예. 네. 뇌세포들을 연결하는 시냅스. 생후 2년간 매 1초마다 200만 개의 시냅스가 생성. 자라면서 가지치기. 어린아이가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면 뇌 발전에 이상이 없다. 예,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낳았을 때는요. 제일 먼저 기능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저 생존을 위한 뇌가 이 변연계라고요. 그 안에 특히 저기가 있습니다. 아미그달라 이게 그러니까 살구씨 같이 생겼기 때문에 편도체라고 불러요. 네, 근데 네. 그 편도체는 이게 스모크 얼라움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왕 하고 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포.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뭐가 위험한 게 있으면 그때 막 놀라고 그러는 건데
살아가기 위해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자꾸 그다음에 많이 맞는다던가 애가 저 벼림을 받으면은요 그것만 왕성히 돼 있으니까 전두엽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뇌가 그다음에 발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 두뇌는 중요한 것이 그 executive function 그러니까 집행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에는 엄마가 없어지면 막 울어요. 처음 낳았을 땐. 근데 3개월만 되면 아기가 엄마가 있던 데를 쳐다보고서 있다가 엄마가 안 오면 그 다음에 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집행 기능이 3개월 사이에 벌써 그만큼 발전이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것, 참는 것 이런 게 다 집행 기능인데 그 아기들이 뭐 처음에 그 부모들한테 너무 저기 학대를 받는다던가 무슨 그런 순조롭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게 되면은 이 놀라는 것만 있으니까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으니까 예, 집행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는 게 네, 내 발전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예, 맞아요. 어렸을 때. 예. 예, 그게 이제 환경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뇌를 잘 이해하는 데에 특별히 이제 현대 의학에서 이 기능적인 자기 공명 영상 fMRI라고 하는 우리 뭐 네, 요즘 병원에 가면은 뭐 MRI 찍는다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하기는데 그 중에서 네, 이제 기능적인 펑셔널한 네, 네, MRI가 이제 발달하면서 음, 뇌과학이 상당한 진보를 이뤘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네. 설명해 주십시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냥 MRI는 magnetic resonance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자장기 이렇게 둥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걸 찍는 건데 이 F functional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여기. 이제 뇌가 일을 하려면은 이 뇌가 참 재밌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의 4분의 1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아, 이게 예, 예. 이거는 1400g밖에 안 되는 건데 그만큼 뇌가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피가 이렇게 가는데 뇌가 일을 하려면은 당분이 필요하잖아요. 당분. 그래서 예, 그러니까 글루코즈 당분 안에 카본이죠. 당분이 카본으로 돼 있으니까 탄소 C 카본에 동위원소를 갖다 이렇게 부착시키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동위원소가 들어간 그러니까 설탕물이죠. 그러니까 뇌에서 일을 이제 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할 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인균을 이렇게 해서 이게 피를 갖다 이제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사가 이제 쭉 돌아가지고 뇌로 가면은 뇌에서 이제 가령 엄마 사진을 본대 봐요. 어떤 아이가. 그러면 보통 아이는 엄마 사진을 볼 때 기분이 좋고 막 엄마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 엄마의 얼굴을 보는 부위가 가지고 반짝반짝반짝하고 이 동위원소들이 아, 빛을 예. 납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음. 근데 자폐증이 있는 아이는 자기 엄마 얼굴을 보나 옆집에 그냥 아줌마 얼굴을 보나 별로 이게 반짝반짝하는 게 차이가 아, 안 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이 펑셔널 MRI로 해서 예, 예.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죠. 그렇죠. 예, 우리 수잔 박사님이 루마니아에서 입양 온 고아 2명을 치료한 경험을 여기 예, 적어 놓으셨는데 참 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좀 예, 설명 예, 주시죠. 네네. 예, 예. 제가 이제 똑같은 카이저 병원에서 한 과에서 35년 반을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 한 어린아이를 보면 그다음에 어른까지 쫙 봅니다. 그래서 예, 예, 이 아이들은 5살하고 3살 이렇게 된 애들을 이제 백인 엄마가 루메니아가 그때 굉장히 가난하고 그때 문제가 많고 그래가지고 많은 고아들을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엄마가 거길 갔어요. 로마니아에 가가지고
고아원에 가가지고 이제 두 여자아이가 이제 봤는데 큰아이가 특히 막 웃으면서 막 자기한테 와서 안기고 막 이랬대요. 그 이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이하고 그 동생을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주 술을 많이 마셨고 애가 셋이 있는데 애들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고아원에다 갖다 놨었는데 거기 고아원은 전혀 그 먹는 것과 그냥 마시는 것 죽은 거 이외에는 뭐 아기를 안아준다던가 뭐 이런 게 전혀 없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이가 막아서 막 달려들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5살짜리하고 그 동생 3살짜리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따라서 이제 둘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보니까 엄마가 무지무지 술을 많이 마셨고 아이 있는 데서 그다음에 나가지고도 이렇게 어태치먼트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부착된 적이 없어요. 부모하고도 그런 적이 없었고 고아원에도 그냥 내버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이 백인 엄마가 자기가 직장을 다니니까 이분이 아마 CPA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큐바에서 온 자기 친정 부모님이 애를 빌렸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fetal alcohol syndrome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술에 취해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아이고, 예, 예. 예, 엄마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다음에 태어나서도 엄마하고 누구하고도 이렇게 어태치먼트가 안 됐고 그 큰아이는 또 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둘 다 주의산만증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또 IQ가 좀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병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mental retardation 그러니까 지능 저하 그게 제일 심한 거고 그다음에 주의산만 아니 자폐 그것도 뉴로디벨롭먼탈 디소더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정신 이게 발육 상태에서 발전 상태에서 이런 이게 생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게 주의산만증. 그다음에 뭐 이제 learning disorder. 얘네들이 learning disorder 둘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뇌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네. 엄마는 술을 마시고 영양은 별로 없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질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어답션한 엄마가 열심히 기르긴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친정 부모님하고 그래서 3살짜리는 꽤 괜찮아져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의산만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만은 언니같이 문제가 크진 않았는데 이 언니는 굉장히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는 제가 보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주의산만증도 심했고 음주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 큰 아이는 또 어떻게 다른 이제 멘탈 리타데이션도 좀 심했고 그래서 조금 덜 심한 게 이 3살짜리. 그러나 언니는 이미 조금 더 너무 심했고요. 그래서 입양할 때 어떤 시기에 아이를 하느냐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예. 아이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태아로 있을 때 알코올릭 네. 그거가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염되듯이 퍼져서 아이가 그러니까 술 먹은 것처럼 태어났다는 말이 그렇죠. 이런 너무 애들이 슬프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애들은 경기해요. 이게 금주 현상이 일어나니까. 술을 아이고, 계속 마시는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끊어졌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 처음에는 젖도 잘 못 빨고요. 그래요. 심하면 경기도 하고 음, 애들이 그리고 그냥 막 울고요. 그래가지고 음. 술에 취해서 나온 애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술에 취해서 나온다라는 거는 이건 네. 정말 충격적이네요.